명리 기초과정 첫 시간인데요. 일단 이게 이제 중간에 제가 쭉 커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한 15개월 이 정도 과정으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이어져 있고, 사실은 타이틀을 명리 기초라고 했지만 물론 뭐 기초가 필요하죠.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지향하는 바의 학습 목표는 뭐냐면 어느 정도 이렇게 줄탁지기, 줄탁동시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내가 명리라고 하는 공부를 이렇게 좀 스스로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힘들 수가 있는데, 제 커리 이렇게 쭉 오시면 기본적인 거는 제가 다 다룹니다. 다 다루고, 그러고 나서 내가 조금 더 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더 다양하게 깊게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자가학습 내지는 자율학습,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사실 뭐 명리를 뭐 한 1년 남짓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내가 어떤 이 명리를 완전히 체계화를 하고 다 습득을 하고 이제 8글자만 딱 보면 그냥 거의 리얼타임으로 모든 사람이 막 운명이 보이고 물론 가능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러한 스텝 바이 스텝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쨌든 현대명리나 고전명리를 아우러 가지고 기본적인 이 프로세스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숙지를 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노력들이 같이 수반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명리를 궁구해 들어갈 수 있는 안목, 힘, 이런 것들은 생성이 되실 수 있을 거다. 흔히 우리가 어떤 단초, 실마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명리 진짜 공부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이런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그렇죠? 이렇게 실타래를 풀어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막막할 때가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저는 제가 뭐 한 1년 남짓하는 기간에 모든 거를 다 말씀드린다라기보다는, 그래서 타이틀은 기초로 붙었습니다만 사실은 본래 명칭으로 본다라고 하면 기본이 맞다, 기본. 그러니까 저 세대는 옛날 교련 세대거든요. 교련 세대. 그러니까 교련을 할 때 보면 교련 선생님들이 보통 체육 선생님이 이렇게 겸직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보면 뭔가 이렇게 강력한 뭐가 있을 때 이렇게 기억이 나잖아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제가 모범생이었는데 한번 딱 선생님한테 걸린 적이 있어요. 대로변에서. 저희가 신문로변에 있었거든요, 학교가. 그리고 예전 신문로에 보면 이건 옛날 얘기인데 라떼 얘기하면 다 나오는데 덕수제거라고 있었어요. 덕수제거. 여러분들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뭐 그렇게 뭐 안 좋은 건 아니었는데 빵집이 있는데 이제 여학생하고 이렇게 데이트하고 나오다 걸린 거야. 선생님한테. 대머리 선생님이었고 키가 컸고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교련도 담당을 하고 이렇게 체육을 같이 이렇게 담당을 했어요. 근데 그분 별명이 뭐였냐면 이렇게 기초 체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걸리면 뭐 체벌이나 이런 게 아니고 운동장이 이렇게
뛰고 쪼그려가지고 막 몇 바퀴씩 돌기 이런 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벌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본 그 체력을 이렇게 다지는 이런 쪽으로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명리도 이렇게 기본이 튼튼해야. 우리가 흔히 보면 이렇게 그 황금들녘이 멋지잖아요, 그렇죠? 단풍이 멋지고 그런데 들판에 이렇게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는 그 모양새, 빛깔, 그 모습 이것만 취하지 여름과 봄에 이런 그 수고를 거치고 온 농부들의 이력이라든지 숨은 노고는 사실은 우리가 잘 인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풍요롭고 결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많이들 실제로 보면 많이 조급하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오신 거는 분명히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내 개인적으로 어떤 명리에 대해서 기호가 있다든지 관심이 있다든지 그래서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명리 공부를 통해 가지고 내가 뭔가 또 다른 성취, 또 다른 어떤 진로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 근데 왕왕 보면 물론 그런 타겟이나 목표의식을 가지시는 건 좋은데 우리 속담에도 바늘 허리매어 못 쓴다라는 말이 있어요. 명리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한참을 가다가도 내가 어디 오리무중에 딱 빠질 때가 있어요. 명리 공부하다가도 진도도 안 나가고 실력도 안 들고 이게 그 얘기 같고 저게 저 얘기 같고 이 선생이 얘기하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책을 보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요즘 워낙에 이런 그 유튜브 그러니까 이런 그 명리의 홍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나 유튜브 딱 켜고 거의 뭐 내가 원하는 키워드만 입력을 하면 뭐 거의 몇 페이지를 넘어갈 정도로 막 쏟아지죠, 그렇죠? 그럼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봐야 될지, 어떤 부분을 가지고 내가 맥락을 삼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과도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내가 어떤 갈피를 방향성을 잘 이렇게 못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왕왕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기준이 되고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거. 이걸 흔히 이제 우리 back to the basic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화려한 어떤 테크니컬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선정적이고 사실은 사람들한테 관심 있어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요즘 더울 때는 커피라든지 청량음료라든지 이런 거를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즐겨 찾지만 사실 그 근저에는 우리가 무색, 무미인 그 워터, 그죠? 이게 물이 기본 베이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유지가 되고, 근데 그 원래 무슨 맛이 안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호감도라든지 우리 끌림 현상이 관심이 덜하고 자극적이고 짜릿하고 톡 쏘고 이런 쪽에 좀 끌리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단연코 말씀드립니다만 공부의 깊이가 이게 뚫고 들어가지 못해요. 반드시 몇 번의 고비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명리의 길을 들어서서 이걸 계속 이건 평생 해야 되는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정도는 이렇게 리더, 이렇게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유입의 단계, 진입의 단계를 거치긴 하지만 그 나머지 부분들은 그죠? 내가 이렇게 헤쳐나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항상 그 기본에 입각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뭔가 학교 다닐 때도 물리나 화학, 수학 이런 걸 공부할 때도 한 기본기에 충실하잖아요. 공식을 외우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내가 응용이라고 하는 거는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면에 베이직하게 형성이 됐던 그러한 기본기에서 나오는 거다. 기본기에서. 그래서 기초라고 해서 이렇게 이거 뭐 내가 다 아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내가 그만큼 공부해 오신 게 있다라고 하면 다시 소가 이렇게 9개의 위벽을 넘기면서 이렇게 그 되새김질 하듯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는 더 숙성을 시키고
또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또 내가 이렇게 담고 하는 이런 좀 전향적이고 이렇게 좀 오픈 마인드적인 이런 자세가 있었을 때 알게 모르게 그렇죠? 알게 모르게 어느덧 돌아보면 내 공부가 성장이 돼 있고 성숙이 돼 있고 이럴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수적석천이라고 하죠. 이 처마 밑에 떨어지는 물이 대돌에 계속 많은 장구한 세월을 같은 방향으로 같은 지점에 계속 떨어지다 보면 그 돌도 패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이런 집중력과 방향성이 가미가 되면 결국은 부지불식간에 나도 어느 시간이 어느 상황이 지나면 모르게 그만큼 내 공부가 일취월장이 돼 있고 진전이 돼 있는 이런 거를 아마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끈기. 옛날에 이 불목한이라고 있었어요. 이 불목한이. 이거 그 불가에서는 뭐 종교적인 얘기 떠나는 겁니다. 원래 이제 공양주가 있고 공양주. 그러니까 스님들 수발 들고 이렇게 떼거리 챙겨드리는 분을 공양주라 그러고 이 그 산사의 절에 이렇게 난방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이렇게 땔감 갖다가 불 지피는 그런 사람을 불목한이라 그랬어요. 불목한. 이 불목한이로 해가지고 유명하게 성불하신 스님이 있는데 그 선사 스승이 와가지고 이게 자기도 계속 이렇게 아궁이를 살피고 지피고 이러다가 스님들 연부를 하고 뭐 멋져 보이거든. 그러니까 스님한테 가서 저도 어떻게 하면 한 소씩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랬는데 이 돌멩이를 불 속에다가 구워가지고 젓가락으로 그 돌멩이가 쑥 들어가면 너가 한 소씩 얻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그 얘기만 믿은 거야. 그 얘기만. 근데 돌멩이가 암만 달궈진들 그게 이 젓가락에 들어가겠냐고요. 근데 자기는 일념으로 그걸 믿은 거지. 그게 화두가 된 거야. 화두가. 이게 화두가 돼가지고 그 일념으로 결국 그래서 내가 글로 배운 거는 없지만 그 하나의 어떤 깨달음을 각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서 성불했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알미라고 하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내가 뭔가를 추구하고자 하는 일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목숨명자를 쓰죠. 이치자 이렇게 쓰고 이렇게 배울학자를 써서 명리학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물론 이 명리학은 흔히 보면 이렇게 파자를 해보면 그렇죠? 이렇게 이거는 신문고 할 때 두드릴 고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한 번은 인생에서 사람이 살면서 한 번은 두드리게 되는 그게 명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운명이니 숙명이니 물론 이걸 먼저 깨달은 사람들은 이 순수한 영혼들은 이렇게 어떤 사바세계의 이런 고해, 탐음진치의 이런 삼진치에 빠지지 않고 그냥 스킵을 합니다. 바로 점프를 하죠. 그래서 출가를 한다든지 영혼의 세계를 탐구한다든지 궁구한다든지 이러는데 대다수의 장사미사들은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한 4, 50 정도 지나가면서 뭔가 인생에 커다란 보이지 않는 작용력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그냥 알게 모르게 그런 거랑 상관없이 오불관원 하면서 지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뭔가 그 인생 이면에 작용하는 어떤 이치, 근본 어떤 섭리, 이런 거를 한번 파악하고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종교 쪽에도 철학 쪽에도 천착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그 중에 한 갈래로
명리 쪽에 명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운명일 수도 있고 사람의 근본 존재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의문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파악을 하고 알아보고 싶고 깨닫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들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불강력적인 상황에 처하거나 아니면 근원적인 그런 질문에 의해서 뭔가 해답을 얻고자 하거나 이럴 때 어떤 그 명의 이치를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데 이거를 더 크게는 포괄적으로는 이 변화의 이치를 다루고 있다라고 해서 역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그러니까 이런 명리학, 명리. 그러니까 명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쓰이지만 중국에서는 명을 계산한다. 산명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일본에서는 명을 추론한다. 추리한다. 유추한다. 이래서 추명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한중일의 오술 체계들이 많이 이렇게 발달이 돼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명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건 한중일 중에서도 한국이에요. 한국. 나머지는 이제 다른 학술 체계들이 조금 더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어쨌든 명리도 인간을 포함한 자연 내지는 이런 그 변화의 섭리나 속성을 이치를 파악하고자 하는 그런 역학의 한 갈래로서의 명리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명리는 기본적으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22글자에 이런 뭔가 취상하는 22글자를 도구로 해서 인간을 포함한 자연의 변화 현상을 캐치를 합니다. 즉, 이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더 포괄적으로 이 우주라고 하는 거는, 그쵸? 뭔가 끊임없이, 그러니까 인간도 이 자연의 지금 하나의 일부이죠. 흔히 보편적으로는 소우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인간이 자연의 변화와 더불어서 희노애락을 점철시켜 나가면서 자기 인생을 펼쳐나가는데 끊임없이 지금 이 자연은 이를테면 만약에 지금 계절이다라고 하면 이 계절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 현 시점에서는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흔히 우리가 여름이라고 하는 거는 덥고 뜨겁고 그렇죠? 이러한 화의 성질, 화의 일반적인 계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듯이 뭔가 계절도 이렇게 변화를 하고 사람도 생로병사, 생장염장의 과정을 겪게 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뭔가 인간이 추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자연과의 교류나 교호작용 속에서 일어나는데 뭔가 자연에서 주어진 변화의 단초를 자연은 말이 없기 때문에 뭔가 이런 어떤 이 기미, 이걸 흔히 조짐, 상징 이러한 부분들로 들이운다라는 거예요. 자연의 의도를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본래 인간이 본래 소우주고 자연과 닮아 있고 그러한 자연을 표방을 해서 뭔가 이렇게 개체화되어 있는데 점점 기본적인 욕구나 욕망이나 욕심이나 이런 거에 이렇게 끄달리다 보니까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연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순수한 이러한 어떤 태도나 마음이나 이런 것이 흐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뭔가 이 자연은 끊임없이 자기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 기미를, 의도를 상징으로, 조짐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그거를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끼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의 선현들은 이런 자연이 주고 있는 변화의 조짐, 단초들을 캐치를 해서 이거를 사물은 물론이고 자연은 물론이고 구체적으로는 인간 삶에 적용을 해서 이 적용을 해서 그 의미를 추론을 하고 이거를 길흉화복으로 연결해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 시도나 노력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해양의 역학의 대표 학문이라고 하는 주역에서도 그렇죠. 이 계사전에도 보면 이 하늘은 이 천수상을 한다고 하죠. 지금도 끊임없이 어떤 상이라고 하는 거는 유무의 약간 그 혼재되어 있는 상태, 중간적인 상태, 혼합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뭔가 우리 오감으로는 식스센스 포함해가지고 오감으로는 감지가 안 되지만 아예 없는 게 아니고 그런 에너지들이 응기되고 질화되고 뭉쳐지고 하면 우리 오감에 촉감에 느껴지는 거예요. 감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뭔가 끊임없이 이렇게 드리워주고 있는 이러한 상을 이거를 이제 그래서 이 상을 통해 가지고 뭘 하냐면 이렇게 길흉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의도를 실현하지 못했을 때는 흉이 되고 그게 잘 됐을 때 내가 만약에 돈을 벌고 싶다면 돈을 벌었으면 길이라고 보고 돈을 벌고 망했다라고 하면 흉이라고 보는데 그냥 자연은 그냥 그렇게 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봄이 되면 모든 만물을 키우고 드러내서 키우고 가을이 되면 다 죽이고 쭉정이는 남기고 죽이고 알맹이를 결실을 하고 그러면서 그쵸 씨앗을 종자를 수렴해가지고 겨울 지나고 또 봄 되면 다시 시작을 하고 여름 되면 건성시키고 가을 되면 또 죽여서 쭉정이 될 것 골라내고 수렴시키고 겨울 되면 다시 이런 작용만 무심히 할 뿐이지 사람도 그런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도 목화지기 아침 점심 양기가 확 펼쳐지고 이랬을 때는 뭔가 희망차게 앞날을 미래를 추구하고 뭘 벌리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꽃을 피우고 이런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시기가 영원히 지속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지나다 보면 어떤 시기가 됩니까? 자연에서 가을에서 뭔가 찬설이 숙살지기라 그러죠. 그렇죠? 숙살지기가 내리쳐 가지고 이 숙살지기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있는 그 열매 안에 있는 씨앗을 거둬들이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 씨앗을 둘러싸고 있는 과육 목적으로 이렇게 과일로 과실수도 기르고 하지만 자연의 입장에서는 그 한 사이클 한 주기를 돌아가며 있어가지고 그 열매 안에 있는 씨앗이 종자가 수렴이 되고 결실이 돼야만 다시 원턴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자연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숙살 기운에 의해서 사업이 잘 나가는 사람도 뭔가 브레이크가 걸리고 이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질병에 걸리고 이별에 걸리고 이혼에 걸리고 뭔가 별거에 걸리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그냥 자연은 한번 생하고 춘에 생하고 추에 살하는 거죠. 그냥 추의 생의 은혜고 살의 위험으로 은혜와 위험으로 그냥 시소 활동을 무심히 할 뿐이란 말이죠. 근데 이 진짜 그 대자연의 우주의 순환 사이클에 비하면 아주 미세하고 작은 이런 인간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사이클 내에서의 이런 그 희노애락 뭔가 이 기륭화복을 추구하면서 그런 리듬을 맞춰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람이 캐치를 못하니까 하늘에서는 성인을 대신 내보내가지고 그 상을 짓게 한다, 만들게 한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그냥 어떤 그 모양의 상징 체계로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음양 이렇게 얘기죠.